여러분, 딱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남성이 우연히 모바일 채팅을 하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고 어느 순간 수위가 있는 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내왔고 대화를 하던 중 몇 장의 사진을 더 받게 된 상황.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상대가 먼저 보낸 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라면 더 이상 평범한 대화가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여부를 따지는 형사사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찍은 게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는 그 아리란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밤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설마 하셨죠? 내가 카메라를 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찍어서 보내준 건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억울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영상을 직접 만든 제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로 말이죠. 오늘 제가 왜 촬영 버튼 한 번 안 누른 여러분이 아청물 제작 혐의로 문제될 수가 있는지 그 냉혹한 법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우선 법이 정한 형량부터 보시죠.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성착취물 제작죄의 하한선은 무려 징역 5년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무겁게 여겨지는 강간죄의 형량 하한인 3년이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강력한 수치입니다. 즉 입법 취지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강간죄보다 더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변호사님, 전 사진을 전송받았을 뿐인데 왜 제작입니까?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만드는 과정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를 직접 들고 찍는 건 촬영 감독이지만 그 영화를 만든 건 누굽니까? 바로 연출한 감독이죠. 여러분이 채팅으로 속옷이 보이게 찍어봐, 특정 부위를 부각해봐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면 법적으로 여러분은 그 영상의 총감독이 되는 겁니다. 감독도 제작자라는 논리, 아청법 앞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지만 절대 통하지 않는 착각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항변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 강제가 아니었다고 하시죠.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가치관이 덜 형성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봅니다. 아이가 좋아서 했다고 해도 그 상황을 유도한 성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강조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체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그렇지 않죠. 신체의 일부만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면 법조문상으로도 충분히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의 동기와 경위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제작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상태가 된 때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제작죄의 성립 시점에 관해 이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영상을 받고 확인한 순간 이미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불안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이제 무조건 5년 이상의 실형인가?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이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척 완벽하게 속였거나 프로필이나 말투상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때는 말로만 몰랐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상대방의 외형이나 말투가 성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상대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제작 혐의 자체를 벗어야 합니다. 만약 대화 내용에 나이를 묻는 내용이나 교복과 관련된 언급처럼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다면 목표를 무조건 무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 부모님께 연락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오히려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라는 안전한 창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청법 위반은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같은 보안 처분이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족쇄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꼬리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동 청소년과는 성적인 대화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하는 진술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법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